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이적 조남산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충청도 대대로 명문인 집안의 아들이었지요. 하지만 날로 가세가 기울어 가난해졌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장가도 들지 못했습니다. 조남산한테는 형이 하나 있었죠. 형은 글은 잘하지만 배포가 작고 우유부단한 성격에 굶기를 밥 먹듯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남산의 나이가 30이 되자 그 형이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세간을 마련하고 신부감을 알아보는데 집안이 비슷한 사람으로 고르다 보니 또 가난한 여식과 결혼하게 되었지요. 조남산의 신부가 시집을 와 부엌에 들어가 보니 쌀 한 톨 남은 것이 없었고 땔감도 없어 꼭 귀신이라도 나올 듯 한기가 돌았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가난하다 보니 이런 꼴이오. 대신 내가 살림을 늘려 이 부엌을 꽉 채울 계획이 있는데 부인이 따라만 준다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따라주겠소? 이보다 더 가난할 수 있겠습니까? 부인은 지금보다 낫다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었지요. 이런 가난이라면 죽는 것만도 못한데 무언들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지요. 우리 처지의 양반이면 무슨 소용이고 저 채단이 다 무슨 소용이겠소. 저걸 팔아 미천을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먼 곳으로 도망가서 술집을 차려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이자를 굴립시다. 또 돈이 좀 벌리면 큰 집을 사서 방을 깨끗이 하고 주막을 표시하는 길을 걸어 오가는 상인들을 받아 여관도 합시다. 나는 심부름꾼을 하고 당신이 주모를 해 10년 동안 재산을 모아 집안을 일으켜 봅시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평생을 굶주리느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방님 뜻이 정 그렇다면 서방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조남산 부부는 그날로 채단을 팔아 한밤중에 도망을 쳤습니다. 한편 조남산의 형은 하나뿐인 동생이 도망을 치고 난 후 마음을 잡지 못하고 동생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지요. 동생을 찾아 헤매인 지 5년이나 흘렀습니다. 형은 그야말로 거지꼴이 되어 양반의 모습이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전주에 도착해 한 주막을 지나게 되었는데 술청에 앉아있는 얼굴이 곱상한 주모가 아무래도 눈에 익은 모습이었습니다. 꼭 5년 전 동생과 혼인한 재수씨 같았지요. 설마 재수씨가 술이나 파는 주모일까 싶어 다시 찬찬히 살펴보았죠. 몇 번을 다시 보아도 재수씨가 틀림없었습니다. 형은 반가운 마음에 들어가 어찌 된 일이나고 펄쩍 뛰었죠. 그런데 재수씨는 반가운 기색도 없이 쌀쌀맞게 쏘아붙였습니다. 아주버님, 저희에게 따질 것이라도 있어 오신 건가요? 재수씨는 지난날 재수씨가 아니 것 같았지요. 말과 행동이 예전과 다른 재수씨한테 놀라기만 했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찾아 헤매인 동생을 이제야 만나게 됐는데 형은 목이 메어왔지요. 그래 어쩌겠습니까? 재수씨는 그런다 쳐도 동생 얼굴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은 목이 마르니 술이나 한 잔 달라 자리에 앉았지요. 재수씨가 내준 술을 마신 형은 곧바로 동생을 찾았습니다. 어쩌지요? 서방님은 장사일 때문에 가까운 장터에 나갔습니다. 내가 이런 몰골로 전국을 누빈 건 동생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다가 오면 만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올라와서 기다리세요. 동생은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동생은 행상들의 짐을 실은 말을 수십 마리 끌고 들어와 먹이를 먹이는데 먼지를 하얗게 뒤집어 쓴 꼴이 뭔가에 미친 사람처럼 보였지요. 5년 만에 보는 동생의 모습이 형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오랜만이구나. 그런데 이게 무슨 꼴이야? 형님, 여기는 어쩐 일이시오. 여기서 자고 가려고 들렀소. 자고 가려면 10전을 줘야 하는데 형님이니까 5전만 받지요. 동생은 슬쩍 인사만 했을 뿐 형이 있는 것에 상관하지 않고 행상들을 대접하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돈을 받겠다고 하니 형은 무척이나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찾아 헤매인 동생이 남보다 더 못한 대접을 하다니요. 예전의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형은 무척이나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밤이 되면 동생과 편히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겠지 하는 마음에 꾹 참고 방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밤이 늦어도 형을 찾지 않고 제 방으로 들어가 자버리지 뭡니까?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다른 손님은 모두 길을 떠나고 형만 남았습니다.
형님은 왜 안 가시오? 밥값이나 셈하고 얼른 가십시오. 다른 손님을 받아야 하니까요. 내가 갑자기 사라진 후엔 너무 그리워 내가 5년을 널 찾아 헤맸다. 나는 당연히 내가 날 반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나를 미워하니? 그리고 나한테까지 밥값을 받을 만큼 우리가 남남이 된 것이냐? 내가 형제를 생각할 만한 놈이었다면 그렇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형님 행색이 넉넉지 않아 보여 밥을 넉넉히 드렸습니다. 모두 10전을 주시면 되겠네요. 나는 내가 보는 것보다 넉넉지 못하구나. 나는 땡전 한 푼 없다. 돈이 없다면 물건이라도 잡히셔야지요. 동생이 이 지독한 한마디에 형은 다 떨어져 너덜너덜한 부채와 때에 찌든 수건 한 장을 잡혔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재수 씨가 거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제 마신 술도 한 잔 있습니다. 그것도 갚으십시오. 형은 울컥 화가 치밀어 짐 속에서 낡은 빗을 하나 꺼내 던지고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형은 마음이 편치 않아 매일을 한숨으로 보냈지요. 내 동생이 저렇게 모진 사람이 될 줄이야. 이제 나는 형제 하나 없는 혈혈단신이구나. 형은 자식들을 동생같이 되지 않도록 잘 가르치고 집안을 일으켜 동생으로 인한 부끄럽고 슬픈 마음을 씻어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덧 시간이 흘러 동생이 도망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 사이 집안은 그리 나아진 것이 없었고 형은 동생을 잊고 지내려 했지만 그리움과 원망만 쌓여갔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말을 타고 값비싼 비단옷을 입은 사람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리 귀한 차림의 사람이 누굴 찾아왔는지 매우 궁금했지요. 뜻밖에도 그 사람은 형의 집으로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형도 어쩐 일인가 해서 마당에 나와 보니 그 사람은 5년 전 형에게 매정이 대한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은 방으로 들어와 정중히 절을 하더니 주저하며 말을 꺼내질 못합니다. 5년 전 그 모습과 또 다른 동생의 태도에 형은 화가 나 소리를 질렀지요. 형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그래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10년 전 정말 가난에 못 이겨 양반된 신분도 버리고 집사람과 10년을 약속하고 고향을 등졌습니다. 남쪽 수백 리 밖에서 큰 길가 중 중요한 곳에 자리를 잡아 여관을 독점하여 장사를 하였지요. 부자가 되고자 마음먹은 10년이 하루도 아까운 판에 형제간의 정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형님이 일전에 들르셨을 때 제가 냉정히 한 것은 어차피 사람답지 못하게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나마 정을 끊으려 그랬던 것입니다. 형님이 미워서 그리했던 것은 아니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모질게 모은 돈으로 이웃 고을의 집터와 이천섬에 쌀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샀습니다. 땅을 반으로 나누어 형님과 저희 것으로 하여 각각 50칸씩의 집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땅 문서와 쌀 반찬하실 고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디 지난 날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저와 식구들을 데리고 새 집으로 가시지요. 이 말을 들은 형은 마음속에 앙금이 풀리는 듯했지요. 동생이 기특하고 미안하기도 해 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동생의 노력으로 집안이 풍요로워지기는 했지만 옛날에는 양반으로서 상민들이 하듯 재물을 모은 것은 흠이 아닐 수 없었죠. 형은 이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사람 먹고 사는 거 다 똑같은데 양반이 상민들처럼 먹고 사는 것이 흠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형과 식구들은 낡은 집과 낡은 물건은 모두 버리고 이사를 했죠. 새 집에 도착하니 하인들이 분주히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형제는 근심 없이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을 입어 신선도 부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형에게 의논을 할 것이 있다며 심각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고생한 것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돌보기보다는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형님의 뜻은 어떠신지요? 나야 내가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재물을 돌보지 않고 공부를 하면서 불안하지 않겠니? 하인 중에 계산에 능하고 영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절로 들어가 공부에 전념하겠습니다. 며칠 후 동생은 정말 하인 하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 돈이 들고 나는 것을 처리하도록 하고는 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곤 단 3년 사이에 사서삼경을 익히고는 식년시에서 장원을 해 어사화를 꼽고 집으로 돌아오니 형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동생은 육품벼슬을 시작으로
사원부를 거쳐 홍문관 교리까지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동생을 세 가지 어려운 일을 이루어낸 사람이라는 뜻으로 조삼난이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 어려운 일은 양반이면서 부인과 술장사를 할 결심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형에게 모질게 밥값까지 받아낸 것이고, 세 번째는 돈만을 바라지 않고 공부를 해 이름을 날리기까지 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에 처하기 마련이죠. 그때마다 조삼난처럼 양반 체면도 버리고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어쩌면 사람들이 힘든 것이 양반 체면같이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중요한 듯 붙잡고 있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